그녀를 처음 본 날 나는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 다만 빛의 방향은 선명하다. 창문은 열려 있었고 오후의 공기는 지나치게 정직했다. 그 시간대의 빛은 사람을 과장 없이 드러내기 때문에 나는 보통 그걸 피한다. 그런데도 그날은 피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다. 늦지 않았다는 사실을 굳이 강조하지 않는 태도였다. 서두르지도 않았고 주변을 훑지도 않았다. 처음 온 공간에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앉는 사람은 드물다. 나는 그 점이 마음에 들었다. 물론 그때의 나는 그걸 자질이라고 불렀다. 수업은 형식적으로 진행됐다. 그녀는 질문을 적게 했고 대답은 정확했다. 과하게 준비한 흔적도 전혀 준비하지 않은 태도도 아니었다. 딱 필요한 만큼만. 나는 그 균형을 높이 평가했다. 균형을 유지할 줄 아는 사람은 대개 무너지기 전까지 오래 버틴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빠지지 않고 나왔다. 지각도 없었고 결석도 없었다. 나는 그 사실을 기록하지 않았다. 기록은 객관적인 것을 남기기 위한 것이지 인상을 정리하기 위한 도구는 아니니까. 다만 기억은 조금씩 축적됐다. 특정한 문장, 특정한 발음, 수업이 끝난 뒤 정리하는 손의 속도 같은 것들. 어느 날 나는 그녀에게 다른 학생들과는 다른 과제를 내줬다.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설명은 종종 오해를 부른다. 그녀는 묻지 않았고 그 과제를 받아들였다. 받아들인다는 건 동의한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신뢰한다는 표시다. 나는 그렇게 해석했다. 수업이 끝난 뒤 우리는 잠시 더 남아 있었다. 특별한 대화는 없었다. 다음 일정, 필요한 자료, 간단한 확인. 그러나 그 짧은 시간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다. 나는 그 이유를 환경 탓으로 돌렸다. 그날따라 공기가 무거웠고 창밖의 소음이 적었으니까. 그녀는 마지막으로 문을 닫고 나가며 고개를 숙였다. 인사치고는 약간 느린 동작이었다. 나는 그 느림이 신중함의 표현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 편했다. 그날 밤 나는 수업 내용을 다시 정리했다. 정리하다 보니 기록에 없는 장면들이 떠올랐다. 그녀가 창가 쪽으로 이동하던 순간 잠시 멈췄던 호흡, 말과 말 사이의 공백. 그것들은 수업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잘 기억났다. 나는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좋은 징후라고 여겼다. 교습이라는 것은 기술 이전의 감각의 공유가 필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 믿음은 오랫동안 나를 지탱해왔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말해왔다. 두 번째 달이 지나자 그녀는 눈에 띄게 변했다. 정확히 말하면 변한 것처럼 보였다. 실력의 변화라기보다는 태도의 정제에 가까웠다. 불필요한 동작이 줄었고 망설임의 시간이 짧아졌다. 나는 그 변화를 내 덕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내가 제공한 환경이 작용했을 뿐이라고 정리했다. 그 정리는 나를 안심시켰다. 안심은 위험을 늦춘다. 그 사실을 나는 그때는 몰랐다. 수업의 형식은 변하지 않았다. 시작 시간, 과제의 분량, 사용하는 자료까지 모두 같았다. 다만 수업이 끝나는 방식이 조금 달라졌다. 이전에는 종이 울리듯 명확한 끝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정리하다가 한 문장이 더 붙고 그 문장이 다른 이야기로 번졌다. 나는 그 연장을 친절이라고 불렀다. 배우는 입장에서 질문이 남아있을 때 시간을 더 쓰는 건 나쁜 일이 아니니까. 실제로 다른 학생들에게도 같은 말을 해왔다. 다만 그녀는 그 연장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다. 늘 한 번쯤 시간을 확인했고 먼저 정리하려 했다.
그 태도가 오히려 나를 붙잡게 만들었다. 어느 날 나는 그녀의 과제를 돌려주지 않았다. 일부러였다. 다음 수업 때 직접 설명해주고 싶다는 이유를 붙였다. 종이를 사이에 두고 말하는 것보다 같은 화면을 보는 편이 더 효율적이라는 논리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전히 질문은 없었다. 그날 우리는 나란히 앉았다. 거리감은 필요 이상으로 좁지 않았고 그렇다고 넓지도 않았다. 화면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리였다. 나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싶었다. 이것은 상황의 결과이지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은 길어졌다. 문장을 고치고 다시 읽고 의미를 바꿔보는 과정을 반복했다. 그녀는 빠르게 따라왔다. 이해가 빠르다는 건 종종 상대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이기도 하다. 나는 그 위험을 알고 있었지만 그날은 굳이 언급하지 않았다. 중간에 그녀가 말했다. 이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나는 그 말을 칭찬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 말은 사실에 가까웠다. 그녀는 지금까지 누군가의 생각 안으로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 깨달음은 잠깐 나를 멈추게 했다. 하지만 멈춤은 오래가지 않았다. 나는 다시 설명을 이어갔다. 멈추는 건 책임이 생기는 일이니까. 그 이후로 수업 외의 시간이 조금씩 늘어났다. 과제에 대한 추가 설명, 참고 자료 공유, 간단한 피드백. 모두 교습의 연장선에 있는 것들이었다. 나는 그 선을 분명히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다. 다만 그 선이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애써 계산하지 않았다. 그녀는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정확히는 변화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질문이 없었는데 이제는 질문이 생겼다. 다만 수업 내용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방식에 대한 질문이었다. 다른 분들도 이렇게 하나요? 그 질문은 조심스러웠고 단정하지 않았다. 나는 웃으며 답했다. 사람마다 다르다고. 그녀는 특이한 경우라서 그렇다고. 그 말은 사실이기도 했고 그렇지 않기도 했다. 나는 그 경계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경계는 생각하는 순간 선명해진다. 선명해진 경계는 넘지 않기 어렵다. 어느 날 그녀는 수업이 끝난 뒤 바로 일어나지 않았다. 가방을 정리하면서도 자꾸 손을 멈췄다. 무언가 말하려다 그만두는 사람의 몸짓이었다. 나는 기다렸다. 기다리는 것은 상대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기다림 역시 하나의 압력일 수 있다. 결국 그녀는 말했다.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면 다른 수업이 잘 안 들어와요. 나는 그 말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였다. 의존으로 해석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그것을 집중력의 이동이라고 불렀다. 전문적인 용어를 붙이면 감정은 정리되는 것처럼 보인다. 나는 늘 그 방식을 사용해왔다. 그날 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선을 넘지 않았다. 나는 오히려 책임을 다하고 있다. 그 말은 충분히 설득력 있었다. 적어도 그때의 나에게는 그녀의 말투가 달라졌다는 걸 가장 먼저 알아챈 사람은 나였다. 문장 끝이 짧아졌고 질문은 더 정확해졌다. 예전에는 이해하려는 사람이 쓰는 말이었다면 이제는 확인하려는 사람이 쓰는 말이었다. 그 차이는 미묘하지만 분명했다. 나는 그 변화를 성장이라고 불렀다. 가르치는 사람에게 학생의 변화는 늘 긍정적인 신호니까. 다만 그 변화가 나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일 가능성은 애써 생각하지 않았다. 멀어짐을 인정하는 순간 내가 쌓아온 시간들이 다른 이름을 갖게 될 테니까. 어느 날 수업 도중 그녀가 화면에서 눈을 떼고 나를 보았다. 설명을 따라오지 못해서가 아니라
설명이 필요 없다는 표정이었다. 나는 말을 멈췄다. 침묵은 길지 않았지만 그 짧은 순간에 많은 것들이 오갔다. 이건 꼭 이렇게 해석해야 하나요? 그녀의 질문은 내용이 아니라 방식에 대한 것이었다. 나는 대답 대신 다른 가능성을 몇 가지 제시했다. 그리고 그중 가장 설득력 있어 보이는 해석을 마지막에 놓았다. 늘 하던 방식이었다. 선택권을 주는 것처럼 보이되 결론은 이미 정해진 상태.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안도와 함께 알 수 없는 불안이 스쳤다. 수업이 끝난 뒤 그녀는 약속이 있다며 먼저 나갔다. 이전에는 늘 여유를 두고 움직이던 사람이었다. 나는 그 사실을 기억해 두었다. 기억은 감정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식이다. 기억해 두면 나중에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날 이후로 그녀는 종종 연락을 늦게 답했다. 이유는 늘 명확했다. 다른 일정, 다른 사람, 다른 수업. 나는 그 이유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했다. 존중은 성숙한 어른의 미덕이니까. 다만 존중하는 척하면서 나는 그 사이에 시간을 세고 있었다. 어느 저녁 그녀가 먼저 메시지를 보냈다. 짧은 질문이었다. 수업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지만 전혀 무관하다고 말하기도 애매한 질문. 나는 즉시 답하지 않았다. 즉각적인 반응은 때로 가벼움을 만든다. 나는 그걸 피하고 싶었다. 답장을 보냈을 때는 밤이 깊어 있었다. 문장은 짧았고 설명은 최소한이었다. 그녀는 곧바로 반응했다. 그 속도가 나를 잠시 웃게 만들었다. 나는 그 웃음을 기쁨이라고 해석했다. 다른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았다. 며칠 뒤 우리는 수업이 아닌 시간에 만났다. 그녀가 제안했고 나는 망설이는 척했다. 장소는 공개적인 곳이었다. 나는 그 점을 중요하게 여겼다.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모든 것이 안전해 보인다. 말과 말 사이의 거리도, 시선의 방향도. 대화는 수업에서 시작해 다른 이야기로 흘러갔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조금씩 꺼냈다. 실패한 선택들, 후회, 그리고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은 감정들. 나는 듣는 역할에 충실했다. 듣는다는 건 상대에게 자신을 맡기게 만드는 일이다.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사람은 침묵 속에서 가장 솔직해진다. 그녀는 시선을 테이블 위에 두고 손가락으로 컵의 가장자리를 따라 움직였다. 그 움직임은 말보다 많은 것을 전하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금까지 잘해오셨어요. 그 말은 평가처럼 들리지 않기를 바랐다.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인정을 갈망하는 사람에게는 충분히 깊이 스며들 수 있는 말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웃었다. 그 웃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굳이 정의하지 않았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건 여전히 교습의 연장인가 아니면 다른 이름을 가져야 하는가? 질문은 오래 머물지 않았다. 나는 늘 그래왔듯 가장 편한 답을 선택했다. 그날의 수업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시작도 끝도 같았다. 다만 중간에 설명이 몇 번 끊겼고 그녀는 그 이유를 묻지 않았다. 묻지 않는다는 건 이해했다는 뜻일 수도 있고 이해하지 않기로 했다는 뜻일 수도 있다. 나는 그 차이를 구분하지 않았다. 비가 왔다. 예보에 없던 비였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일정하지 않았고 그 불규칙함이 오히려 공간을 고요하게 만들었다. 나는 창밖을 잠시 바라보다가 말을 이어갔다. 설명은 조금 느려졌고 단어 사이에 여백이 생겼다. 그녀는 메모를 하지 않았다. 대신 나를 보았다.
집중해서 듣는 사람의 시선이었지만 어딘가 다른 결을 띠고 있었다. 나는 그 시선을 오래 마주하지 않으려 했으나 피하는 것도 눈에 띄는 행동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평소처럼 행동했다. 평소처럼 행동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일 때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수업이 끝났을 때 비는 더 거세졌다. 그녀는 우산이 없다고 말했다. 나는 창밖을 다시 보았고 잠시 계산했다. 집까지의 거리, 비의 세기, 그리고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무난한 문장. 나는 그 문장을 선택했다. 잠깐만 쉬었다가도 괜찮아요. 그 말은 배려처럼 들렸고 실제로도 배려였다. 다만 배려라는 말은 행동의 결과까지 책임져 주지는 않는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선택은 그녀의 것처럼 보였다. 우리는 마주 앉지 않았다. 각자 다른 자리에 앉았고 말도 많지 않았다. 빗소리가 공간을 채웠고 그 사이에 필요한 말만 오갔다. 나는 차를 내렸고 그녀는 두 손으로 컵을 감쌌다. 김이 천천히 올라왔다. 그 움직임이 이상하게도 오래 눈에 들어왔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런 상황이 좀 이상하죠. 나는 즉시 부정하지 않았다. 부정은 종종 상황을 더 분명하게 만든다. 대신 나는 상황을 설명하려 했다. 우연, 날씨, 일정. 모든 것은 충분히 합리적이었다. 그녀는 내 말을 끝까지 들었지만 설득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침묵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이전과 달랐다. 불편해서 생긴 침묵이 아니라 말을 고르기 위해 생긴 침묵. 그녀는 컵을 내려놓고 손을 무릎 위에 올렸다. 그 손의 위치가 괜히 신경 쓰였다. 나는 시선을 옮겼다. 그 순간 그녀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은 항상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거리감을 만들어냈다. 나는 즉시 수정하고 싶어졌다. 다 알지 않는다는 점을, 나 역시 흔들린다는 점을. 그래서 나는 조금 솔직해졌다. 정확히는 솔직해 보이는 말을 골랐다. 저도 늘 확신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말 이후 그녀는 나를 다시 보았다. 이전과는 다른 시선이었다. 그 시선에는 질문이 있었고 기대가 있었고 아주 약간의 위험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받아들이지 않으려 애썼다. 비가 잦아들 무렵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설명이 필요 없는 상태에 가까웠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그녀가 일어났을 때 나는 함께 일어나지 않았다. 배웅도 하지 않았다. 선을 지키는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가 돌아보지 않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생각보다 작았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기억이 반복되었다. 말하지 않은 문장들, 피한 시선들,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감각들. 나는 그것들을 하나씩 정리하려 했지만 정리는 쉽게 되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제 나는 예전처럼 말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면서도 이상하게도 놓아주지 않았다. 그녀는 수업에 늦었다. 정확히는 시간을 지키지 않았다. 이전에는 한 번도 없던 일이었다. 나는 그 사실을 기록처럼 마음에 적어두었다. 사소한 변화는 늘 큰 변화의 전조처럼 느껴진다. 가르치는 사람은 그런 징후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 그녀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 가방을 내려놓고 자리에 앉았을 뿐이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질문을 던지는 순간 관계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늘 하던 방식으로 수업을 시작했다.
말의 속도를 조금 높이고 불필요한 여백을 줄였다. 그녀는 따라오지 않았다.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따라올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의 태도였다. 나는 설명을 반복하지 않았다. 반복은 상대를 붙잡는 행위이기도 하니까. 대신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그녀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오늘은 좀 다르네요. 그 말에는 불만도 기대도 섞여 있었다. 나는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늘 그래왔던 방식이라고. 말은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맥락은 달랐다. 그녀는 더 묻지 않았다. 묻지 않는다는 건 더 이상 설득당할 의지가 없다는 뜻일 수도 있다. 수업이 끝난 뒤 그녀는 자리에 남지 않았다. 정리도 빠르게 끝냈고 인사도 짧았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리두기일까? 아니면 내가 늦게 알아차린 결과일까? 그날 이후로 그녀는 수업 외에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다. 질문은 모두 수업 시간 안에서 해결했고 답은 간결했다. 나는 그 변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했다. 존중은 때로 체념과 구분되지 않는다. 다만 그 사이에서 나는 자꾸만 이전의 장면들을 떠올렸다. 비가 오던 날, 침묵이 길었던 시간, 말 대신 남겨진 시선들. 나는 그것들이 의미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다.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책임이 따라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미를 부정하는 것도 또 다른 형태의 집착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웠다. 어느 날 그녀가 수업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유는 명확했다. 다른 방향을 시도해 보고 싶다는 것.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선택을 존중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다만 그 당연함이 그날은 유난히 무거웠다. 마지막 수업은 짧았다. 정리와 인사, 그리고 형식적인 격려. 나는 평소보다 말을 적게 했다. 말을 줄이는 것이 마지막으로 지킬 수 있는 선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이전과 달랐다. 설명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의 미소였다. 문 앞에서 그녀가 잠시 멈췄다. 돌아보지는 않았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끝내 말하지 않은 문장을 떠올렸다. 말할 수 있었고 말했을지도 모르는 문장들. 그러나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드러내고 있었다. 문이 닫히고 공간은 다시 원래의 형태로 돌아왔다. 책상, 의자, 조용한 공기. 나는 그 질서가 위안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질서는 감정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준다. 며칠이 지나도 나는 그녀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하지 않기로 한 선택이었다. 선택에는 늘 이유가 필요하지만 그 이유가 충분히 정직할 필요는 없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건 성숙한 판단이라고. 각자의 길을 존중하는 거라고. 그러나 밤이 되면 언어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내가 했던 말들, 하지 않았던 말들, 그리고 내가 붙이지 않았던 이름들. 나는 그 모든 것을 다시 배열하며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고 싶어졌다. 이야기는 늘 사람을 편안하게 만든다. 원인과 결과가 정리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리 정리해도 남는 것이 있었다. 설명되지 않는 여백,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 나는 그것을 끝내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 말은 너무 단정적이었고 너무 많은 것을 면제해 줄 것 같았다. 에필로그처럼 남은 것은 한 가지 깨달음이었다. 가르친다는 말 뒤에 숨기기엔 나는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이 이야기는 더 이상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게 되었다.